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진 대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작년부터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으면서 올해 또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중요한 이슈가 글로벌적으로 산재하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달부터 굉장히 폭락장세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목 몇 가지만 일부 랜덤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전망을 보고 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종목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지금 영상 기점은 3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선박 업종 중에 하나죠. 3대 빅3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조선 3사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10년 넘게 조선업은 침체가 되어 왔었죠. 그 이후부터 2008년 이후부터 줄곧 약세를 좀 보여왔는데 적자투성인 회사였습니다. 조선업이 다 그랬죠. 하지만 그나마 좀 좋아졌던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유럽이 그동안에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이나 천연가스 수입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비중을 늘려왔는데 전부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중동이나 미국이나 여기서 원유의 수입 비중을 점차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로 옮겨야겠죠. 파이프라인으로 하기 힘들죠. 그래서 배로 옮겨야 되는데 최고의 LNG,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하는데 이것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기술력에도 앞서고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대형 수주들이 앞으로 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5,700원인데 만약에 내가 매수가가 6,000원 이하다, 보유 중이다라고 좀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고점 7,000원이나 6,500원 1차적인 2차적인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계속적으로 감자, 왜냐면 10년 넘게 적자였거든요. 하지만 작년부터는 적자 폭을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더욱더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모든 주식은 턴 어라운드 될 때,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때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서 물론 장기간 10년, 20년 투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의 반등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악재나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 좀 박스권이라고 좀 설정을 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내 흐름에서 봤을 때 6,000원이면 거의 가운데 중간 지점이에요. 애매합니다. 차라리 추가적으로 좀 내려왔을 때 5,500원 이하나 5,2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 오히려 평균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매매 전략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다시금 반등이 왔을 때 이렇게 이 정도의 박스권 내에서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 공략보다는 약간 중장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바로 에어부산인데요. 에어부산은 아시아나 항공의 중소형 항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항공주들 굉장히 크게 하락 전망이 됐었는데 그나마 좀 글로벌 대형 여객기들은 화물칸으로 역대급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 위주의 에어부산이나 이런 국내 저가형 LCC 중저가형 업체들은 아무래도 항공으로서 화물로서도 활용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여행객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요. 2년 동안의 적자폭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적자폭이 컸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라도 점점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고요.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재무 상태까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 가격이 3,700원 부근이라고 하시면 요 정도
매수 가격이라고 하시면 솔직히 제가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 정도는 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3,000원 언더 2,700 요 정도까지는 낮추셔야지 뭔가 빠르게 수익 시전, 수익 전환으로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 가격이 이 가격 부분이다 하시면 차라리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면서 매수 가격을 다운시키는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왜냐면 앞으로 턴 어라운드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 판단하시고 1년 정도 기다리시면 되고요. 현재 만약에 3,700원 가격에서 가져간다?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고 또 이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발생을 할 텐데 심적으로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종목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주회사죠. 반도체 장비 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러한 장비들을 제조 공정에서 꼭 필요한 이런 장비들에서 원료 가스 공급을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가스가 순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품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들어간 건데 아무래도 고도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좀 요구하는 요 엔지니어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파트너를 한 번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반도체 산업 삼성이나 SK나 투자 확대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공장 증설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공장 증설에 따른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반도체 공장 투자의 기대감은 재작년부터 일어났지만 아무래도 작년 한 해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너무 기대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 대비해서 투자에 대한 실적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정을 받아왔는데요. 6,800원이 매수가라고 하시면 여기가 매수가라고 하시면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4,500원 전후로 해서 추가 매수하셔서 오히려 평균 단가를 5,500원 언더로 좀 잡아 놓으신다면 충분히 수익 전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실질적으로 추가 매수했을 때 평단 낮아졌으면 반등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량 매도하시는 게 일단은 좋아요. 처음에는 본전권 부근 이상 됐다. 그러면 비중을 싹 털거나 비중을 확 줄이는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가서 더 가겠지 하고 욕심냈다가 다시 꼬꾸라지면 비중은 비중대로 늘어났는데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 또 할 여력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대외 변수가 좀 많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전략도 된다. 4,500원 전후로 해서 지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매매 전략을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바로 IHQ입니다. IHQ 같은 경우에는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연예인 기획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컨텐츠, 매니지먼트, 다양한 사업, 음반, 드라마 제작까지 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IH 방송 채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광고 수익이나 프로그램 등 광고 대행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OTT 산업이 확장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시장도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한 두 달 가까이 횡보를 하면서 하방 압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다시 리오포닝, 그 다음에 중국의 OTT 시장 저변에 있어서 국내 드라마, 한국산 드라마가 다시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보여집니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줍니다. 매수가가 1,600~700원대라고 1,700원대라고 하시면 솔직히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1,200원 부근에서 위아래 50원 부근으로 설정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1,400원 정도
아래로 낮춰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전환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콘텐츠 관련, OTT 관련 사업이 앞으로 중국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기대감이 그만큼 설레어 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세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OTT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좀 코로나가 다시 노마스크 되고 다시 리오프닝이 된다면 다시 OTT 산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분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11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부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기 자전거 및 유아용 전동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게 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1월 달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폭락이 나왔지만 요때 요거는 이제 대주주 구본상 대표 최대 주주입니다. 여기가 지분 매각 소식에 지금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또 약세를 보였다가 최근 들어 반등세 보이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섹터하고 같이 움직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판단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가 얼마에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데 15,600원 부근이면 최근 들어서 일주일 내에 진입하신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 다 조정은 보일 수 있습니다. 13,000원, 14,000원 여기가 좀 지지 라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게 된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실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 여기에 저항 맞고 좀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짧게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면 14,000원까지 지켜보시고 13,000원, 14,000원 내에서 추가 매수 전략도 세워서 좋겠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손절 라인 잡고 설정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공략할 때 말이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하거나 물타기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게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산업은 어차피 상승할 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중장기는 말 그대로 1년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대응 전략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 체험 신청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이렇게 오픈해 주시면 저희도 거기 내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 내용들로 취합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매일매일 대응 전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